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처럼 참 힘드네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유럽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지수가 디커플링이 된 이유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급증을 하여서 미국 증시가 아침부터서 하락을 하였고 그 여파로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한국 증시 역시 아침부터서 크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중후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장 초반의 상승률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오늘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장중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으나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추석 전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은 거의 매수하지 않았고 코스피는 약 200억 원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연 추석 전에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장 초반부터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는데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증가를 했고 그 덕분에 다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가 갑자기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한 신규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4.8%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 악재를 오히려 눌러버리면서 다우는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24%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진 모습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어제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은행주들은 지금 매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럼프형의 대선 자금에 불법 자금이 쓰였다. 북한의 불법 자금이 쓰였다. 이러한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HBC라던가 JP모건을 비롯한 유명 은행들의 주가가 매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유명 은행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우의 상승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후반에 상승 반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장 막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어제 겨우겨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5.0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1.95%로 마감이 되었는데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약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주가라던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이 최근에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알파벳 주가는 어제 플러스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아마존 역시 0.66% 상승,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플러스 0.20% 소폭 상승으로 끝나서 나스닥이 하락 전환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습니다. 자, 미국의 언택트주들이 저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면은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은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40% 하락 마감.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플러스 0.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과 똑같아요. 한국도 장 초반에 1.04%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전환이 되고 종가는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역시 똑같아요. 1%대 반등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1%대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0.16% 하락 마감.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음봉이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8일 동안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는 800선이 깨질랑 말랑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용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되는 증권사가 있긴 해도 되는 종목 수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약 300억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의 신용잔고는 17조. 하지만 반대 매매는 고작 30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를 항상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반대 매매가 제가 알고 있던 시대와 지금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정부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140%가 아닌 130%까지 낮추는 방향을 제시를 했고, 또 신용 반대 매매가 증거금이 모자르면 하루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방식에서 지금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서 3일까지 유예를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빚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쓰고 반대 매매가 나갈 때는 원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틀에서 3일간 유예 기간을 더 주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가서 이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 사람은 일반적인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이분은 100원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시에는 100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빚을 지게 돼서 이분은 신용 불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정부에서는 업비트라던가 빗썸이라던가 신규 가입자를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투자 광풍을 막겠다면서 오히려 정부에선 이런 거를 제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 매매를 늘리는 거는 오히려 빚을 독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니 오히려 정부에서 이렇게 신용 매매를 독려를 시켜버리니까 증권사 측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신용 융자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솔직히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개인의 매수 수량이 얼마죠?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190억이죠. 이게 물론 추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달 중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가장 적게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인의 매수 자금이 적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추석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5월 달에 황금 연휴가 있어서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쉬는 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1조 원씩 증시 자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신용을 이렇게 막으니까 갑자기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고 지수가 폭락이 나오고 개인이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시대가 도달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뭔지 알아요? 외국인은 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로 잡혀 있어요. 기관도 장중에 매수로 잡히고 개인은 오히려 매도로 전환이 돼요. 근데 지수가 1%, 2% 빠지잖아요. 그럼 개인은 무조건 매수로 잡혀요. 그리고 장 끝나죠? 개인만 매수해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가지고 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매매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빅텍이 급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빅텍이 오늘 2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해서 23%에 샀는데 종가가 몇 프로죠? 마이너스 25%. 하루 만에 손절을 안 했으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증시예요. 지금은 무조건 아침에 쳐 올려놓고 저녁에 다 빼버립니다. 아시아나 IDT 아침에 24%까지 올렸거든요. 종가 플러스 6%.
에어부산은 아예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종가는 플러스 9.42%. 그냥 하루에 10% 이상 쳐맞을 수 있는 증시가 지금이고, 상한가를 가면 오히려 풀리고 종가가 하한가를 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증시예요. 그리고 아침 9시라던가 이렇게 오전에 잡혀있는 외국인은 그냥 메릴 린치 단타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위에 메릴 린치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얘네는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단타 3대장, 아침에 단타 치고 그냥 빠지는 애들입니다. 하나도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메릴 린치가 이렇게 잡혔고, 이거 한 1년만 있으면 혼자서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아침에 왜 이렇게 호가창에 매물대가 얇고 걸려있는 게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본전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어서죠. 자,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1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지점이 여기란 말. 그러면은 자, 호가창을 보셔도 최소 본전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25,000원, 수수료를 제외하면 25,000원에 나가야지 본인 본전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호가창에 25,000원을 걸어놓지 바보처럼 여기서 던지거나 이런 데다가 안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가창에 걸린 매물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릴 린치라던가 이런 애들은 호가창이 아침에 걸린 게 적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2, 3억을 확 땡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에 얘가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매동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사고 있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그냥 한화 같은 종목을 매수하게 되고, 아침에 고점에 물려서 오늘도 종가 마이너스 0.62, 위에서 잘못 잡으셨으면 마이너스 2% 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점상으로 보내놓고 다음날 상한가 보내버리면은 제2의 신풍제약 혹은 엑세스바이오, 우리들 제약이다 하면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상승장, 지금은 하락장. 여러분들 한번 죽어봐라 싶어서 아침부터서 17.30%까지 오르면은 상한가 가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 오늘 하한가 맞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또 반대 매매 폭탄 나오면서 이번에는 그냥 끝납니다. 신풍제약 버티니까 15만원, 16만원 가더라. 이것도 버텨보자? 지금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내려오고 있고 더 이상 우리 개미 파워가 통하지 않는 증시입니다. 추석이 끝나면 다르겠지 하면서 본인 종목을 홀딩을 하거나 방치하고 놔두면은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서 추석입니다. 이 3일 동안 미국 증시가 하루에 2%씩 빠져서 3일 동안 6% 정도 빠져서 이런 데까지 가 있다면은 우리 증시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빠지고 종목별로 10% 이상 빠질 수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호재 뉴스가 나와야 돼요. 호재 뉴스는 뭐냐? 바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근데 경기 부양책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싸우고 있고, 우리는 대선 전까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혼조세 내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다우와 나스닥 자리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또 여기서 V자 반등 내지 상승이 안 나오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하면서 계속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계단식 형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이 솟아줘야지 다음 주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저점 테스트 또 하고 있죠. 지난번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면은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 혹은 이제 11,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면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만, 오늘도 만약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쪽 팍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000포인트 깨러 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어느새 환율이 다시 1160원을 돌파하고 1170원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에 수급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40불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엔 계속 빨강색이었는데 지금은 방향성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셨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10시에 한국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고 11시 반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니 11시 반에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침에 시초가에 베팅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분간만 슈팅이 나오고 그 뒤에 계속 내렸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10시 5분부터서 내리기 시작하더니 잠깐 반등이 나와서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11시 반대 되면은 완전히 방향성이 하방으로 잡혀서 11시 반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때 사니까 그냥 올라온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종목 대부분 그냥 11시 반에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그냥 슈팅이 1% 이상 빵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처럼 어제 크게 때려 맞았어. 그러면 내가 본전에 오려면 막 상한가를 먹어야 돼. 그래서 텔콘 RF라던가 빅텍이라던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급등주를 탔어. 근데 1%에서 2% 수익금을 줬는데 본인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 나는 10% 손절을 했으니까 15%가 돼야지 내 본전에 오니까. 내 원금 회복이 되니까 15%까지 버텨야 돼 하고 버티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시면은 다 지금 초상집 났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매도를 못하고 보니까 상한가 쳤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좋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가보면은 아이고 3살짜리 제 애가 매매를 해서 지금 제가 손실을 봤다. 이거 증권사에다가 증빙하면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부터서 시작해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지금 물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 매매법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장도 한 번씩 겪어보면서 투자금을 줄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크게 손절을 했죠. 2천만 원 이상 손절을 해서 멘탈이 나간 상황이었는데 오늘 제가 또 멘탈이 나가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손실을 또 크게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테슬라, 머스크형, LG화학 배터리를 더 쓰겠다. 근데 이거는 3일 전 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CEO의 말을 인용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한 가지 레포트를 냈어요. LG화학의 주가를 올리고 2차 배터리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 덕분에 2차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날아갔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어제 2차 배터리 관련주를 손절을 했습니다. 2억 정도 베팅해서 10% 이상 때려 맞아서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간 상황인데 저런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나오고 아침에 LG화학의 주가를 봤거든요. 나는 LG화학을 안 샀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 1% 상승. 근데 자, 제가 어제 2천만 원 날린 종목은 바로 뭐다? 나라 M&D라는 종목입니다. 2차 배터리 관련주이면서 LG화학 분사와 관련이 있죠. 최근에 주가가 1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얘를 종가에 잡았습니다. 11,000원대 밑에서 잡았는데 중요한 건 어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까지 빠져버려서 2억을 베팅해서 마이너스 10%다. 그럼 마이너스 2천만 원 이상 손실을 봤죠. 정말 너무나 뼈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2억 베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시작하자마자 수수료만 약 100만 원이에요. 95만 원인가 수수료가 나가고 그리고 1% 내릴 때마다 얼마씩 가신다? 200만 원씩 가집니다. 5%만 내려도 1000만 원이야. 세금 포함하면은 1100만 원. 야, 돌아버리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하네.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수익금이 이렇게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서 까지는 거니까 까짓 거 그냥 한번 못 먹어도 고 가보자 하고 베팅했다가 망한 건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하루 버텼으면 무조건 먹는 거였는데 아쉬울 수 있지만 자, 여러분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10%에서 손절을 해서 2천만 원 때려 맞았는데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위에서 잡은 애들은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그럼 반대 매매가 이쪽에서 쫙 나가면은
다음날 한 최소 5% 빠지고 시작하겠죠. 그럼 5%만 빠지고 시작해도 또 1,000만 원 추가되는 건데, 제가 2달 동안 번 돈이 1억인데 1억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까지면 거의 반토막 나는 건데, 수익금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2천만 원 내주고 나머지 8천만 원 갖자, 이 마인드로 그냥 손절치고 나왔죠. 근데 오늘 만약에 버텼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벌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얘기고 아마 본전만라도 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부터서 제 멘탈에 상당한 훼손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씀드렸죠. 장중에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지수를 공략을 하겠다. 코스닥, 코스피, ETF 상품을 집중으로 하여서 스캘핑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는 쪽으로 가겠다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사서 바로 매도를 하고 이젠 레버리지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넘어가서 다시 또 인버스로 넘어갔다가 레버리지 여기서 체결하고 또 여기서 레버리지로 매도하고 레버리지 팔자마자 다시 인버스로 넘어갔다가 인버스 매도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버스로 거둔 수익이 약 2%,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수익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 보인 것만 쳐도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너무나 힘들더군요. 저는 지금 종목에 들어가면은 최소 5% 이상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공략보다는 ETF라던가 지수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크게 때려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때려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ETF 쪽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거를 모아서 큰 돈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MN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서할 수 없어서 한번 크게 혼쭐을 내줬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11,850원까지 갔거든요. 제가 돌파 매매로 여기를 들어갔어. 여기서 들어갔는데 1,200원까지 올라갔어. 근데 바로 떨어지길래 이거 끝장났구나. 왜냐면 여기가 바로 VI 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 VI. VI 찍기 전까지 꼬셔놓고 던지는 거네 싶어가지고 나는 50원 뛰기 하고 나왔습니다. 1,950원에 들어가서 11,000원에 나왔거든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1,200원까지 갔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수익금이 약 3%인데 3, 5, 15, 150만 원의 수익금을 줬는데도 못 챙겼어. 왜냐면은 머릿속에 어제 날렸던 돈이 생각나거든요. 머릿속에 어제 날렸던 돈이 있으니까 얘가 갑자기 VI 빵 찍고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막 12,000원까지 가면은 내 수익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익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주식 잔고에 수익금과 손실금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잔고를 확인하게 되면 어제 날린 금액을 확인하게 될 거고 익절이나 손절이 늦어지면서 제 매매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략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2억에 10%면 2천만 원 날린 거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제 손실을 안 봤다라면은 여기서 100% 나갔어요. 여기 11,150원에서 무조건 나가서 150만 원 수익금 그냥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큰 손실을 생각하니까 빠져나가지질 않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최소 손실은 보면 안 되죠. 중간에 저쪽에서 팍 밑으로 하방으로 꽂아버리는데 하방으로 꽂을 것 같은 순간에 시장가로 던져가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라MND를 1,950원에 매수를 해서 11,000원, 10만원 벌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약간 밀리면서 이 나라MND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오자 나라MND도 슈팅이 나오는데 이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되고 있고 체결 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나인테크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나인테크는 어떻게 됐냐면은 같은 시간에 밀렸습니다. 얘가 1등이고 나라MND가 2등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작업해서 뺐는데 얘는 22%까지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근데 얘가 위에서 못 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나라MND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같은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꼬십니다. 하지만 1등 주자가 밀리는데 2등 주자가 갈까?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만주 산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만주에서 7천주 던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접근 금지. 왜? 지수가 이 시간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분명히 그 시간대 밀리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빠바바박 내려가는데 얘네가 마지막으로 피날레 잠깐 마지막으로 빵 치고
밑으로 그냥 던져버리지 않을까. 어제 부방처럼. 그래서 접근을 안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어제 날린 돈이 얼만데 이거 들어가서 잡아야지. 아니에요. 어제 날린 돈 날린 돈이고 오늘은 정신 차리고 더 날리지 말아야죠. 더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상 날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중에 빵 나오면서 결국엔 얘는 9,000원대까지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례만 보셔도 지금 자기가 돈을 크게 날리면은 이성적인 생각과 그리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계속 상한가 먹어야지, 상따해야지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잃은 돈은 잃은 돈이고 이제는 잃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이상 손절하지 말아야지 보다는 손절 찬스가 또 오면 또 손절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장중에 20% 이상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보다 ETF를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가 베팅 위주로 여러분에게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종목 선정을 잘해야죠.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한화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올라가겠지. 개인분들은 10일 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메릴린치가 잠깐 단타치고 올리고 빼는 게 하나고 이런 종목처럼 빠지는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차트적으로 좋아 보이는 애들 어제 올랐던 한국유니온제약 이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레침 모양이 나오면 다음날 갭이 뜨고 시장하지만 지금은 투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오른 애들은 오늘 내린다. 부방도 볼까요? 부방 어제 20% 넘게 급등시켜놓고 이렇게 빼버렸던 것처럼 어제 오른 애들은 오늘 안 오릅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오늘 마이너스 5.61% 내렸죠. 피레침 나오고 빼는 이런 악질적인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잖아요. 오늘 잠깐 슈팅이 나오거나 오늘 잠깐 여기서 조정 주고 위로 올리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뒤가 없어.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고 수요일날 빵 터져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뭐 여러분이 대입하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세력들도 지금 추석 전에 빨리 팔고 튀어야지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띄우고 올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그리고 에어부산을 볼까요? 자, 보시면은 뭐 단독으로 노딜, 아시아나와 에어부산 분리 매각 추진.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 이런 걸로 상한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저거 지금 한 달째 계속 나오는 찌라시. 첫 번째 아시아나 국영화 된다. 두 번째 어떤 찌라시가 있다? 에어부산과 분리 매각, 에어서울과 분리 매각을 한다. 너무나 다 아는 소식에 장중에 20%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죠. 얘네들은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찌라시를 띄워놓고 거래량을 띄우면서 급등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추석 전에 세력들도 어느 정도 물량 해소를 해놔야지 이게 지금 추석 지나버리고 미국장이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호회 애들이라던가 혹은 검은머리 외국 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공매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끝났다 싶어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유니온제약처럼 어느 순간 찌라시를 빵 띄우고 뿅 올려놓고 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가가 고가가 아니라 피레침 모양으로 그냥 다 빼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외 단일가부터서 장난을 칩니다.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었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에서 1.90%까지 상승을 했지만 6천주라서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고 에어부산 역시 지금 시간외 단일가에서 별 반응이 없어서 이거 갖다가는 에어부산이라던가 아시아나가 다음 주 뿅 하고 띄우긴 그렇고 주말에 또 무슨 매각 협상이다 뭐다 하면서 찌라시 띄우면은 아침에 또 갭 띄우면서 지난번처럼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보지만 추석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종가 베팅 때린단 말이에요. 왜? 피레침 모양은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갭이 뜬다라는 유료 강의 같은 데 가가지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빅텍을 매매를 안 했다라는 거죠. 빅텍 정말 정신없는 종목이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는 못 갔어도 장중에 20%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25%까지 빠진 종목인데 어제는 상한가를 못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시간 외에서 말았지 장중에 못 말았어요. 근데 내가 어제 큰 손절을 쳐버리니까 빅텍 들어가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갭이 오늘 7.26%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11% 올라가니까 내가 어제 잃은 돈을 전부 다 여기서 복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용기가 모자르다 이러면서 좀 자책도 했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안 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폼페이오하고 지금 한국의 통일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종가 베팅을 때렸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남북 화해 모드 뉴스 막 철도 뉴스라던가 이런 거 하나만 내보내도 그냥 이 빅텍이 상한가는 못 가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죠. 바로 우리의 김정은이 어제 있었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고 한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8.75%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진짜 증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증시가 그냥 쥐레밭이에요. 한창이 이틀 동안 상승을 하자 갑자기 5시 55분에 공시가 나오죠. 한창 금전대여 결정. 이거는 누가 봐도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내린다고 해서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매수한 11만 주가 장 시작하면은 보합만 돼도 내가 3% 수익이니까 당연히 아침부터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급등하는 종목들도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풍제약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이 올랐던 주식인데 이틀 연속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9%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신풍제약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9.33% 하락. 최근에 자사주 처분 뉴스 때문에 신풍제약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예전같이 화랑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제 신풍제약도 계속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장중에 매번 위로 잠깐 꼬시고 빼버려서 윗꼬리도 심한 종목이고 이제는 투자자분들을 유혹할 만한 뉴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당분간 횡보 내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더군요. 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무려 4%나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일양약품은 장 30분을 남겨두고 시간에 4% 상승 중이었던 게 마이너스 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서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도 마이너스 2.41%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일양약품처럼 러시아의 공장 견학이나 답사 혹은 남아공에서 임상한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억지로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부광약품은 일양약품이 내리면은 오르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주식입니다. 일양약품이 내리자 오늘 플러스 2.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는 어떨까요? 시간의 단일가는 별 반응이 없죠.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조정이 심해지고 있고 횡보 내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출발은 좋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6.96%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3.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은 무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보셔도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알죠? 셀트리온 3사 합병 추진. 지난번에 인터뷰도 했었고 뉴스도 나왔었고 미리 알았던 뉴스예요.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주주들에게 말해서 내년 말에 이 사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20년도 3월 27일 날 나왔고 그 뉴스가 나오자 하루는 반짝하면서 셀트리온이 25.68%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마이너스 13.54%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호재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미리 알려진 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꼬시고 던질까요? 지금 셀트리온은 음봉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12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이때쯤 또 셀트리온 회장이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좀 상승할 수 있어도 셀트리온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20%라던가 상한가라던가 이런 건 못 갈 거예요. 공략을 해도 코스닥, 셀트리온 제약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략한 게 맞은데 과연 이거 갖다가 지난번처럼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월요일날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국인 애들이 그냥 4일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이 종목을 담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장 시작하고 개인분들이 또 따라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그냥 폭탄 매물 던지면서 또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색다른 뉴스라기보다는 미리 알려진 사실이 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침에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항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이 항상 매수 우위에 잡혀 있는데 이건 메릴 린치가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을 아침에 잠깐 공략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아침 10시 이후에 모두 매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동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아침부터서 보인다고 함부로 시장에 지금 뛰어들면은 절대로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을 주의하세요. 오늘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수많은 종목들 보셨죠? 아침에 20% 혹은 상한가까지 찍었어요. 하지만 상승장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면 점상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상한가를 말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상한가 근처에서만 놀고 바로 밑으로 쳐내려요. 그리고 항상 나라 M&D처럼 VI 구간까지는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VI 구간을 찍자마자 하방 VI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VI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지 마세요. 여기서 따라 들어갔어도 마이너스였고 아까 상방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딱 20분밖에 없었는데 20분 동안 팔고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안 팔고 계속 호가창에 매수세를 보고 호가를 수정하거나 못 팔고 나왔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욕심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2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최대한 공략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늘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